IMF로 인해서 잘 나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때 심정은 정말 살고자 발버둥이라도 쳐야 했던 절박함은 치열함이란 불꽃으로 타올라 인생 역전을 이뤘고 내 인생은 철판처럼 다시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달궈진 열정은 손님들의 관심을 딛고 올라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불판에서 구워질 때 이미 눈으로 맛을 다 확인했는데 이게 또 입으로 들어가니까 눈으로 봤던 맛이 입에서 완전히 확인이 되어지네. 만약에 맛이 없으면 내가 돈 안 받아. 시선 강탈에 환호가 터지고 입속 미각을 환상의 도가니로 만드는 차원이 다른 철판 구이 맛. 어나더 레벨입니다. 와, 엄청 맛있다. 끈질긴 집념과 포기 없는 도전으로 연매출 20억이란 인생 역전을 이룬 태중 씨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갑부가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선 제작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지 100m 앞에다 두고 도로는 이미 주차장. 이러다 주차하는 데만 한 세월 걸리겠다 싶어 자리부터 잡겠다. 일행부터 가게로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전쟁통이 따로 없습니다. 이미 가게 안은 대형 철판 하나씩 끼고 앉아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만석인데요. 신기한 건 음식이 등장했다 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남녀노소 촬영하기 바쁘다는 거. 신경 찍는 거예요? 이거 왜 찍고 계세요? 기록에 남기려고요. 길이 인생사에 기록될 그 음식의 정체는 바로 삼겹살. 근데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삼겹살이 뭐 그리 대단한 건가 갸우뚱하던 찰나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아니 세상에 삼겹살이 굽기 전부터 이렇게 박수 세례로 환대받을 일입니까? 그러고 보니 중년 손님들인데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삼겹살에 김치라. 다 묵은지 딱 숙성시킨 거라 묵으면 진짜 맛있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중년 스님들에겐 수십 년은 맛봤을 그 침고이는 그 맛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른 모습이 이제 행주산성이 행주산성. 젊은 직원이 입맛 돋우는 센스까지 있네요. 골고루 익혀요. 이게 계속 물을 보면서 아니, 네 이것도 이제 그죠. 이것도 이제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다 균일하지 않아서 보면서 또 계속. 그러고 보니 진짜 고기 한 덩이 굽기도 탈까봐 조심스러운데 15인분을 한꺼번에 잘 굽는 것도 기술이네요. 그 덕에 이 젊은 직원의 인기도 덩달아 상승이랍니다. 가끔 제가 주말에 이렇게 고기 구워드리면은 하루 일하면서 시아버지가 한 4명이 생겨요. 아저씨가 손도 빠르고 말도 이쁘게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얼굴도 이쁘고 솜씨도 있고 최고예요 최고. 게다가 채소와 고기를 한꺼번에 섞어 대신 구워주는 먹음직스러운 퍼포먼스까지. 와, 하니 박수가 절로 나오게 하는 이 집의 비밀 병기는 따로 있었네요. 바로 손님 입맛 돋우는 삼겹살은 기본, 손님 엔돌핀 돋우는 이 직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알바비 많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더 많이 받아야겠죠. 더 많이 받으세요. 한참 눈으로 즐긴 맛을 입으로 확인 들어가니 막 행복해진다, 행복해져. 그 행복해지는 맛 기다리는 손님 지루할세라 금세 또 배달 가는 일당 100 아르바이트 직원.
많을 땐 하루에 400만 원어치 구워대니 질릴 법도 한 삼겹살. 하지만 손님에겐 찍으세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네. 사실 맛있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큰 고문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시기 지루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일당백 아르바이트 직원 센스 짱이네요. 군침으로 배 채우던 참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에 입안 가득 풍미가 얼마나 맛있게요. 나는 말도 좀 화가 나네. 잘생긴 총각 그러다 주름 생기겠어요. 3번 정도 왔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오늘 부모님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만의 또 매력이 뭘까요? 또 이렇게 사장님이 너무 이쁘시고 그리고 또 고기를 너무 잘 구워주세요. 너무 맛있고. 네.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입니다. 알바생 아니에요? 사장님입니다. 지금 사장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언제 사장이 바뀌었대요? 우리가 찾아온 갑부는 69세 남자. 아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확인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혹시 여기 사장님 계세요? 저 혼자 사장은 아니고 저는 예. 짬이 좀 짧은 사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또 어디 사장님이세요? 아 진짜 사장님은 예. 음식을 하시는 분이라 예. 잠깐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예. 아 그쵸. 진짜 사장님이 따로 또 계신 거죠? 저희 진짜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아 69세 남자가 아닌 진짜 정말로 여기 사장님 바뀐 겁니까? 원조는 따로 있어요. 원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아니고 예. 여긴데 저는 예. 아니고요.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설마 원조도 다른 분은 아니겠죠? 저기 계신 분이에요. 저기. 아 맞아요 저분. 아 근데 왜 일 안 하고 족자 안에 계신 건가요? 저분은 어디서 있어요? 저분 지금 바로 옆에 일관에 있어요. 바로 옆에요? 네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고 한번 가보실래요? 예, 예. 가서 한번 만나보실래요? 예, 예. 가실까요? 이거 원 서민갑부 424회 동안 갑부와 숨바꼭질은 또 처음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잃어버리지 마시고. 길 잃을 정도로 먼 곳인가 했더니 한 블럭 건너 일관이 있었네요. 자, 이분이 저희 원조 저희 아빠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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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아, 안 닮았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 막내 공주. 막내 공주. 아, 막내 공주. 철판구이의 입맛을 사로잡은 손맛 대표 아내와 호를 담당하는 딸 그리고 원조 대표까지 이들이 바로 철판구이의 대표 군단이 올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철판간 인생을 산 조태중입니다. 철판을 깔았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전부 철판이잖아요. 그럼 철판을 깔아야겠다. 왜 생각하게 되셨어요? 바베큐장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끼리나 지인들끼리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구워서 드시는 것을 생각했는데 바베큐는 직화구이기 때문에 이게 고기가 타잖아요. 그래서 위에다 판을 하나 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철판 하나 처음부터 만들어갖고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해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고 그래서 하나 깔고 2개 깔고 3개 깔고 그래서 지금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깔다 보니 가게도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고 손님도 물밀듯 들어오는데요. 주인장이 직접 구워주는 고깃집. 사실 손님들이 직접 구워 먹는 걸 싫어해 대신 구워주기 시작하다 보니 굽는 스킬도 늘었답니다. 제가 여기 마늘을 많이 넣는데 마늘을 조금 더 드려야 되겠어. 내가 한 사람이 좀 덜 된 분이 있어서 할 때 더 갖고 가라고 내가 더 주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정말 전부 다 서로가 처단하고 온다. 사람이 덜 됐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다 그런다, 자기가. 근데 나는 알아, 누군지. 근데 말을 못해. 고기
고기가 구워지는 그 지루한 기다림을 순간 삭제해버리는 주인장의 개구진 입담. 그 사이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고기를 보고 있노라면 군침 폭발의 순간이 오는데요. 그 찰나에 대령해 나오는 아삭아삭 콩나물 무침이 고기 기름에 볶아지고 그 위에 혈액순환 갑인 부추까지 산더미로 얹어지는 순간 보는 재미가 쉐키쉐키 붐붐이네요. 이거 제가 합장을 들었어. 이게 박수를 한번 쳐봐야 되는데 박수를 박수 사람한테 많이 드려요. 자, 한번 쳐보세요. 박수.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방송용 아니세요? 방송용 아니 나 실수 그래요. 언제나 그래. 그래서 확인 들어가 드립니다. 박수 타임은 이곳의 시그니처 타임. 지나가면 재미가 없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신 손님 이왕이면 기분 좋게 드시고 가시라 펼쳐지는 쇼맨십이라는데요. 일명 철판 위의 삽질 퍼포먼스랍니다. 바로 잘 듣는 사람한테 많이 간다고. 자,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큰 법. 손님까지 호응도가 좋을 때면 오늘의 장사 미션 성공. 그런데 이 삽은 또 어디서 구하셨대요? 고기 밀어주는 삽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가까운 데는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는 손이 안 닿으니까 자 갑니다 하고 이제 고기를 약간 던져주는 컨셉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아 먹는 것을 던지고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삽을 개발해갖고 만든 거지. 아, 사장님 개발하신 거예요? 손님 불평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짜내 만든 결과물. 그렇게 해서 특수 제작은 삽이에요. 아, 뭐 산 거 아니에요? 아이 맞 제작해서 맞춘 것이죠. 건배 떠나. 아이고 사장님도 여기 끼셨네요. 사장님 왜 같이 건배하세요? 아 저도 같이 놀아야죠. 안 껴주지만 나도 껴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주인장의 이런 친근한 너스레의 식당이 아닌 어디 지인끼리 캠핑와 즐기는 기분이랄까요? 바로 이런 바비큐장 같은 분위기를 노렸답니다. 그러고 보니 모닥불 대신 철판을 두고 둘러앉는 게 마치 추억의 MT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데요. 아, 처음 들어왔는데 불판 크기에 너무 놀랐고요. 가족들이 같이 앉을 수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일단 철판에 다 같이 좀 불러서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석해가지고 먹는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대가족의 직원 회식은 기본. 다른 손님들과 합석해 캠핑을 즐기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어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형 철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성인 16명까지 앉을 수 있는 이 대형 철판을 제작해냈다는데요. 특허로 인정받은 이 대형 철판의 크기는 바로 2m 40cm. 철원에 송당계곡 갔다가 그 철판 먹으려고 지금 일부러 여기로 왔어요. 이 분위기와 맛을 즐기러 손님들이 전국 팔도에서 찾아온다는데요. 아, 맛이 너무 맛있어서 저 파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거 하셨어요. 제주도. 수원에서 왔거든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가지고 와, 축하드립니다. 어떠세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너무 먹고 싶다고. 야,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 길 50km 달려왔습니다. 네. 어제 달려온 맛은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대도 삼겹살 맛이 거기서 거길 거라 생각하면 오산.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오게 만드는 그 맛의 비밀이 있을 법한데요. 씹을 때마다 육즙이 좀 많이 있어요. 고기가
고기가 신선해요. 고기가 신선하고 또 이 철판이 열 전도율이 있어서 센 불에서 막 후다닥 볶아주시니까 육즙이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맛있어요. 고기도 좋은데 안에 육즙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네, 돼지고기인데도. 소고기도 아닌 돼지고기의 육즙이라? 육즙을 느끼려면 고기에 씹는 두께감도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딱 요 정도 두께로 했을 때 저희 철판에 구웠을 때 제일 딱 육질이 좋고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육즙이 안 빠지고 맛있더라고요. 네, 좀 두꺼워요. 이게 얇으면 뭔가 흑돼지스러움이 좀 줄어드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대패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씹는 좀 그 질감? 씹는 그 맛을 좀 더 올리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건지 육즙 가득 품은 고기 두께의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저장고를 급습해 봤습니다. 일단 진공 포장된 고기 한 덩이를 꺼내는데요. 저 검은 점들은? 뭐예요, 이 검은 거는요? 흑돼지는 검은 털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 털이에요? 네, 아, 흑돼지였군요. 제주도 흑돼지하고 지리산 흑돼지하고 두 군데를 먹어요. 이제 지리산, 제주도 같은 데는 여름 휴가철이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채는 돼지고기값이 완전히 폭등해요. 그리고 또 이제 풍랑주의보나 이런 것이 되면 배가 못 뜨니까 택배가 안 돼요. 그래서 지리산 흑돼지하고 제주도 흑돼지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안배해서 이렇게 교차로 쓰는 거죠. 돼지고기 중에서도 고소한 풍미 가득한 흑돼지만을 쓴다는데 고기를 써는 기계에 넣는 순간 일정한 두께로 가지런히 썰려 나옵니다. 이 두께가 그 맛의 비밀인가요? 15mm로 딱 간격을 칼날을 맞춰갖기 때문에 쫙 넣어버리면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지는 거죠. 아, 15mm예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께가 15mm. 이게 이 두께가 저희가 해보니까 가장 맛있고 저 육즙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두께예요. 저온 숙성으로 한층 연하고 고소해진 육즙을 품고 있는 흑돼지.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던 건 바로 이 두께 때문이었다는 사실. 주중은 한 5개 정도. 5개면 한 몇 킬로 정도예요? 5개 정도면 한 30kg 정도. 30kg? 주말은 한 10판 정도. 이게 한 판. 이게 한 판이 한 6kg 정도 되거든요. 이게 6kg 정도예요? 그렇게 평균치 잡아 고기를 주문해 두어도 금세 동인할 때면 손님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난감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는데요. 그 정도로 맛이 기대되는 고기다 보니 등장만으로도 관심 집중될 수밖에요. 육즙은 가둔 채 쏙 빠진 기름에 튀겨지듯 구워지는 삼겹살. 보기만 해도 한 점 입에 넣고 꼭꼭 씹어 고소한 육즙 느끼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고기 기름 위에 콩나물과 부추를 얹어 볶아내는데 이것이 이 집의 특미. 그냥 기름도 아니고 흑돼지 기름에 볶은 채소를 육즙 담은 고기와 함께 먹으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요. 상추에다가 다 볶은 거 해가지고 더 먹으면 맛있어요. 한 입에. 이 큰 한 쌈을 한 입 가득 넣고 먹는 맛은 어떨지 상상만 해도 군침 도는데 야채만 먹어도 고기의 고소함이 배어 맛있다네요. 아우, 정말 맛있겠지. 맛이 이제 삼겹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추하고 콩나물이 있어가지고 밸런스가 딱 맞아가지고 좋아요. 건강해지고 야채도 다양하게 막 부추랑 뭐 마늘이랑 콩나물 이것저것 들어가서 먹고 나도 소화도 잘 되고 사람을 위한 음식 같아요.
손님에게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맛있게, 좀 더 특별하게 대접할 방법이 없을까 연구 끝에 찾아낸 찰떡궁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채소 섞는 것도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합이 잘 됐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모르니까 여기다 양파도 넣어보고 저 버섯도 넣어보고 또 얘들 좋아할 거라고 떡볶이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다른 데 가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참고도 하고 해서 그 김치에 콩나물에 마늘에 부추에 하는 조합이 한 거의 1년 가까이 거치면서 이렇게 조합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요리의 요자도 몰랐던 태중 씨의 연구와 아내의 손맛이 만들어낸 그 맛 보겠다고 이미 만석인 가게를 밀고 들어오는 손님들로 출입구는 인산인해. 지금 자리가 안 나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림도 불사하고 끊이지 않는 손님 발길은 밤낮이 없다 보니 1관과 2관 모두 만석을 이룰 때가 다반사랍니다. 대박치는 가게의 비밀은 손님이 먼저 아는 법. 또 캐낼 비밀 없을까?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뭐 생각했던 그런 맛인가요? 생각했던 맛이긴 한데 네. 뭔가 철판에서 구우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신기했죠. 아 불이 어디서 나오는가 싶고 그때 쳐다보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온도를 정확히 맞춰. 화력이 좋아요. 아하, 철판의 화력이라. 그런데 그때 얼굴로 쑥. 뭐 하시는 거예요? 온도 체크하는 거예요. 온도 체크를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쓱 얼굴만 대도 거의 알아요.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대봤는데 이제는 그냥 손님들한테 촌스러우니까 이렇게 그냥 쓱 이렇게만 한번 해도 거의 스캔하면 아 온도가 몇 도 정도 된다. 사장님 지금 여기 한 몇 도 정도 돼요? 여기 한 320도 정도 됩니다. 320도요? 네. 왜 320도? 300도에서 340도 정도 사이가 가장 고기가 맛있게 구워지고 육즙을 가장 많이 잘 품을 수 있는 온도예요. 육즙을 품을 수 있는 온도가 따로 있었단 말씀. 진짜 320도 내외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기를 올리면 고기가 치즈직 소리가 나요. 이게 소나기 오는 소리. 그 맛있는 소리가 바로 맛의 비밀이었다는 사실. 320도 되는 온도의 철판에 올려지는 순간 육즙이 빠져나올 틈 없이 구워지는 소리인데 완전히 가둬뒀다 싶을 때 뒤집어 보면 바로 이렇게 노릇노릇한 상태가 육즙 잠금 모드라고. 그런데 중요한 손님 왔다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태중 씨. 아이고 사장님 일찍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이 차는 뭐예요? 이 차는 장작이에요. 장작이요? 아, 우리 철판에 떼는 뗄감. 오. 야. 이걸 떼서 이제 고기를 굽잖아요. 한 4톤 정도. 4톤 정도요? 네. 오. 야, 이 정도면 며칠 정도 장사하세요? 이거 한 10일 정도 떼요. 10일? 네. 나무는 뭐예요? 참나무예요, 이거. 참나무? 예, 예. 근데 참나무는 향이 좋고 네. 또 숯이 좋고 화력이 좋아서 오래 가고 고기가 맛있게 익어요. 일품의 고기 맛을 위해 그가 택한 원픽은 바로 참나무의 화력. 앞으로 일주일 동안 320도의 높은 화력을 유지해줄 보배들이랍니다. 그런데 장작들 사이에서 뭔가를 골라내는데요. 아이고 이런 거 너무 커서요. 이거 수가 있나 이거? 큰 것들만 골라 또 한쪽에 분리해 놓는데요. 사장님 이거 왜 따로 빼서 쓰시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이렇게 굵어서 굵은 거는 네. 힘들어 저쪽 넣기가 어려워요. 떼기가. 사장님 도끼 잘하시네요. 왕년에 맨날 이걸로 했잖아요. 쟤네는 다 이거 쪼가서 썼어요. 우와, 왕년의 파워가 여전하십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꺼지지 않는 320도의 불꽃. 그 위에서 손님들 위해 춤추는 삼겹살과 채소들의 조화로움은 손님들의 군침 폭주하게 만드는 주법.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 박수를 한번 쳐보는데 박수를 제일 많이 친 사람한테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줘. 자, 갑니다. 분위기 업, 고기 맛 업. 손님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준비 끝났으니 이젠 그 맛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아이 입맛에도 맞을까 싶던 찰나. 아, 그렇게 맛있습니까? 맛이 어때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나질 않아요. 아 그래요. 과자가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당연히 이게 맛있죠. 야.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한 장면 포착 못하셨습니까? 바로 다 구운 고기를 접시가 아닌 철판 위에 그대로 밀어만 놓는데요. 손님도 접시에 들어가기는커녕 그냥 철판이 고기를 그대로 즐기는데 이런 고기가 안 타나요? 온돌 구조가 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은 쭉 나가서 불이 펴져서 전체 방을 달궈서 굴뚝으로 나가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죠. 네. 여기 불을 여기 뜨면은 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가장 열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여기서 이 부분은 고기가 구워지고 여기는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손님이 식사하실 동안에 고기가 식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식으면 허연 기름이 껴 먹기 힘들기 마련인데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니 특허감 닿네요. 허나 지금의 인정받는 삶 뒤엔 아픔도 컸답니다. 제조업을 제가 한 10년 했었는데 매년 100% 200% 성장을 했으니까 매출이나 생산 규모가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하다가 IMF 때 결국은 제가 이제 다 부도를 맞아가지고 제가 부도로가 닿지. 결국은 빚만 그때 당시 약 한 7억 정도 빚이 졌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한참 공부하고 그럴 때 사업이 다 어려워가지고 망해서 우리 애들이 학교를 몇 번씩 옮기고 막 그러면서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지만 잘 나가는 사업에 부족함 없이 살아온 인생이 한순간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땐 책임져야 할 세 딸들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때가 막내딸 초등학교 5학년. 아빠가 제 기억에 이제 건설 일용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약간 끼니 걱정을 한다라는 느낌이. 밥을 이렇게 밥도 먹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근데 이제 가압류딱지에 붙고 집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청주 가서 아빠 그렇게 일하실 때는 너무 나이를 확 먹은 거예요. 엄마도 사모님 소리 듣고 너무 귀하게 자랐던 사람인데 엄마도 얼굴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고 아빠도 너무 얼굴이 많이 수척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상한 티를 내면 엄마 아빠가 더 속상하니까 거기서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아빠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갈 데 없어.
여기가 적응해야 될 곳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사판 막노동에 가사 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일해 벌어도 빚 갚기 바빠 어린 세 딸 학비는커녕 배 골리기 일쑤였던 일상. 그렇게 눈물을 훔치며 살아야 했던 어느 날. 우리 사장님 친구분이 이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때 돈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엄마 음식 솜씨 좋으니까 떡볶이 가게라도 하나 해봐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발판 삼아서 10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은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줄 하나 붙들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길 여러 해. 자, 맘마 왔습니다. 맘마를 드리겠습니다. 자, 골라. 자. 그땐 뭐가 됐든 멈추지 말고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스스로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니면서도 밤엔 부모 일을 도왔던 세 딸들. 그 힘든 역경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가족의 힘은 손님들로부터 인정받아 오늘이란 훈장을 받게 됐고, 손님에 대한 그 보답으로 변함없는 맛을 내려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는 중이랍니다. 깔끔해요. 깔끔해요. 네. 그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먹으니까는 이게 깔끔하죠. 국수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고기의 짝꿍 국수는 불변의 법칙이죠. 근데 또 여기 또 매력 있는 건 잔치국수. 진짜 맛있어요. 육수는 여기 맛 특별해요, 특별해. 그 육수 맛은 아기도 반할 정도. 국수 맛있어, 수로? 맛있어? 맛이 어때요?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PD 아저씨 주방으로 가긴 했는데 너무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사장님, 국수집이에요. 고깃집이에요? 국수집 불났어요. 고깃집 불나게 한 주범인 국수는 이 뜨끈한 진한 육수를 탱글한 면발에 가득 담은 잔치국수와 매콤 달콤 새콤 비빔장을 국수에 넣어 살살 비비면 그 비주얼만으로도 침샘 자극하는 비빔국수. 한 젓가락 가득 입에 넣으면 끊을 수 없는 그 맛에 면치기는 기본인 이 국수의 매력은 바로 이 육수에 있는데요. 지금 3시간째 팔팔 끓여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육수 원액을 뽑는 거고 예. 거기에 또 이제 제가 간장도 넣고 또 양념을 또 넣어서 맛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육수 낸 다음에 이 육수의 비법은 바로 이 주머니 안에 총집결했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이게 잔치 육수에 들어가는 건데요. 담백한 맛 담당인 다시 멸치와 북어, 감칠맛 담당인 표고버섯과 양파, 시원한 맛 담당인 대파와 무 등 12가지 엄선된 재료가 들어간다는데 그중 비밀 병기가 있답니다. 제가 이거 비밀인데요. 예.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뭐예요? 저 이거는 약재예요, 약재. 약재? 예. 약재인데 이거는 산삼이에요? 제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저만의 비법입니다. 벌써 우셨네. 네네네. 그 비법들로 우려낸 육수에 감칠맛 내는 다시마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하면 끝. 이대로 더 끓여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10분 있다 다시마는 건져내야 돼요. 그럼 끝인가요? 네.
그렇게 약을 다리듯 뭉근한 불에 정성 들여 끓여내면 남녀노소 입맛 사로잡는 육수 진액 완성. 이모 나 사이다 한 병 주세요. 사이다요? 비빔국수 양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그 고추장만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고추장은 전혀 안 들어가요. 달큰한 맛은 사이다로 더하고 알싸한 맛은 다진 마늘, 그러고도 물엿에 간 양파 등 15가지 갖은 양념을 더해 비빔장을 만든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 어려워지고 거기서 아내가 국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국수를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국수가 맛있어서 그때 좀 히트를 쳤죠. 그럼 원래 여기가 국수집이었어요? 고깃집이었어요? 원래는 국수집이었는데 네. 고기로 같이 하게 된 거죠. 맛 칼럼리스트도 반한 맛에 신문에 기사까지 났던 알아주는 갑부집 국수였다네요. 저희 국수가 이제 나름대로 맛있고 그래서 여기 행주산성을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국수는 행주산성으로 보내라 했던가? 이름 한번 제대로 떨쳐보자 국수 성지에 들어왔건만 오히려 찬밥 신세였답니다. 여기는 저 같은 사람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 여기는 유명한 국수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눈길도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국수 하루에 10그릇 팔고 20그릇 팔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망원동에서 했던 이 철판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 동네가 고깃집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나서 철판을 하나 놨는데 그래서 그 이듬해 봄에 손님들이 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판을 2개로 늘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더 늘고 해서 이제 3개, 4개가 되고 이제 뭐 15년쯤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냥 그야말로 철판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은 태중 씨는 작은 철판구이 경험을 발판 삼아 대형 철판이란 위대한 계획을 이뤄내 손님 입맛 사로잡는 데 성공. 오히려 국수도 덩달아 같이 인기 가도를 달리는 금상첨화 세트 메뉴가 됐답니다. 어나더 레벨입니다. 어나더 레벨. 와, 엄청 맛있다. 고추장 진짜 장이 진짜 맛있다. 손님 입맛 춤추게 한 덕에 철판구이집 계산기도 덩달아 불나네요. 불나. 그래서 얼마나 벌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매출 얼마 나왔어요? 510만 원 나왔습니다. 510만 원이요? 하루 번 매출액이 500만 원을 넘는데 이것도 비수기철이라네요. 그렇다면 이관의 하루 매출도 궁금한데요. 영어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실질적으로 끝났어요. 예. 혹시 네. 오늘 매출 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바빠 보여서. 이거 지금 저 머리 이거 지금 떡진 거 보이시죠? 이게 다 돼지개로. 얼마나 바빴는지를 보여주는. 아 이거 금액 다 이거 공개하는 건가 이렇게? 공개해 주시면 감사해요. 아. 예. 또 이제 방송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요만큼 나왔네요. 솔직한 오늘 하루 매출액은 바로 549만 7천 원. 고난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은 7억의 빚을 20억의 매출로 인생 역전시켜냈습니다. 수고했어. 요즘은 하루하루가 감사하답니다. 남의 집 전전하며 하루 벌어 빚 갚느라 자식들도 챙기지 못한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자라준 딸들도 감사하고 일 끝나고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매사가 감사함에 소홀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을 산답니다. 야, 여기가 보금자리세요? 보금자리? 저희 따뜻한 집이에요. 야. 사업을 일구느라 아직 내 집 마련엔 관심 없는 태중 씨. 그 덕에 이 집도 남의 집이지만 그래도 세를 올려줄 여유는 있으니 아쉬운 건 없답니다. 여기서 한 몇 년 사신 거예요? 여기서 7년 살았어요. 7년? 제가 결혼 40년 중에 가장 오래 산 집 한 곳에서 오래 산 집. 20년? 그러니까 이제 그 간에 조금 안정이 됐단 얘기지. 선생님 뭐 드실래요? 그래? 오늘 뭐 하루 종일 고기 냄새 맡았는데 우리 뭐 과일이나 뭐 간단히 먹지 뭐. 그럴까요? 그래. 그럼 과일에 대해서 그 설욕차, 전통차. 오케이. 과일 먹읍시다. 좋습니다. 네. 좋아. 선생님 저녁 안 드세요? 아이고 뭐 우리 뭐 맨날 하루 종일 뭐 고기 냄새 맡고 오니까 때로는 그냥 밥맛이 없어요. 식욕이. 하루 종일 고기 냄새에 이른 입맛 상큼하게 달래줄 신선한 과일 한 상이 오늘 저녁이랍니다. 가만 있어봐. 아 그래요? 그럼 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든 세월 살아내느라 사는 재미라곤 이제야 좀 느껴보기 시작했다는 부부. 어제 그제가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몰라요. 그런 건 잘 기억해요. 40년 나는 동안 기억도 안 나. 40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다투고 싸우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물로 제주도 한번 가자. 제주도요? 응. 제주도 괜찮죠. 그런데 아내 표정이 시원치 않습니다. 제주도는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 가는 여행지인데 말이죠. 제가 많이 속았거든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딱 돌아오면 꼭 그래요. 아, 기왕 여기 와봤으니까 우리 부동 사람 불려볼까? 사장님, 여기 1층에는 가게하고요. 여기 그 도로변 옆에 1층, 2층에 살림할 수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러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디 가자 그러면 그게 생각이 딱 꽂히는 거예요. 아, 또 뭘 보러 가려나? 제주도 같은 데 가고 사업장 만들어 놓고 책임자 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쉬고 이렇게 하면 그 방법도 좋죠. 오히려 제주도가 제일 먼 곳이 아니라 제주도가 제일 가까워요. 비행기 타면 1시간이잖아요. 뭐 제주도도 있고 행주산성도 있고 일산점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사모님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아 사모님이 잘 안 들어주니까. 이제 좀 쉬엄쉬엄 인생 즐기고픈 아내와 자꾸 도전하려는 남편. 그래서 제주도 여행은 가는 걸까요? 강하게 떨어질수록 더 높이 튀어오른다는 말이 있죠. 태중 씨는 지금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오늘도 일의 재미에 빠질 준비 완료랍니다. 그가 장사 시작 전 하는 루틴은 바로 이것. 수없는 도전 끝에 얻어낸 성과물인 바로 철판 관리랍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참기름으로 네. 철판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왜 닦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예. 어른들이 전 부칠 때 소뚜껑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하듯이 그 원리죠. 저희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닦고 그래야 고기가 달라붙지 않고 또 맛있는 고기가 되는 거죠. 반질반질하네요. 한편 주방에선 오늘 하루 손님 상위에 오를 음식 준비에 아내가 손맛 장전하고 나섰는데요.
콩나물 한 판을 한꺼번에 삶아내는 이 스케일 한번 보소. 이거 하루 4통 정도 쓰세요? 하루에 한 4통 정도 써요. 4통이요? 주중에는 4통이고 주말에는 한 8통 정도 써요. 우와, 하루에 쓰는 콩나물이 어마어마하네요. 그 많은 양을 매일같이 혼자 다 버무리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의 배합 비율이 오차없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건 뭐 고춧가루인가요? 뭐예요? 네. 고춧가루하고 이제 마늘가루하고 이제 소금을 이렇게 배합한 거예요. 고기와 궁합 맞출 채소 준비가 완료되면 장사 준비는 끝. 태중 씨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보 잠깐 갑시다. 네. 어디 가세요? 좋은 데 가요. 가요. 아, 잠깐요. 선물해줄게. 내가 좋은 선물해줄게. 좋은데 가자면 두말 없이 따라 나서는 아내. 가끔 이렇게 젊을 때 못했던 데이트 신청을 불쑥불쑥 청하는 덕에 요즘 부부가 사는 재미를 찾아가는 중이라는데요. 뭐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좋은 것도 보여주고 뭐 좀 내가 큰 선물 하나 아내가 줄 게 있어요.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도 보여준다더니 지금 누구네 집을 가는 건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좀 데려가 볼까? 선물 준댔잖아요. 선물을 준다 해 따라오긴 했는데 여긴 신축 아파트 같은데요? 혹시 지금 사는 집 계약 기간이 끝나 새로 이사갈 집을 보러 온 걸까요? 신축 아파트인 걸 보면 집세도 꽤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선물이요. 이게 선물이에요? 와, 선물 최고입니다. 아니 그럼 뭐 40년 와서 고생했는데 이런 정도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분은 아직 와닿지 않나 봅니다. 좋긴 한데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들으니까. 네? 갑작스런 집 선물에 믿어지진 않아도 새 가구들 구경에 만감이 교차하는 아내. 옛날에는 길바닥에 가면은 이런 거 짜진 게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워다 쓰고, 네. 산장. 뭐 지나가다 뭐 남들이 이렇게 버린 거 있잖아요. 괜찮으시고 그거 갖다 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늘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올 줄은 생각도 못했죠. 몇 년 만에 집을 정말하신 거예요? 전 처음 40년 만이라니까. 40년 만에 처음이라니까. 집 욕심 없는 남편 만나 내 집 마련은 이 생에 없는 줄 알았던 아내는 믿어지지가 않나 봅니다. 꿈 같으네, 꿈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도 이런 공간에서 살면 마음도 좀 여유로워지겠죠. 그러고 보니 결혼 40주년 남편의 통큰 선물이네요. 아 사장님, 큰 선물인데. 저희는 그 대신 집은 늦게 장만했어도 그래도 사업장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 먼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정확히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중요한 건 명의가 누구 입에 있어요? 제 병인데, 네. 제 병인데 제가 이거 가지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네. 둘이 부부는 같은 건데. 사모님 명의가 아니에요? 명의는 아무 상관없어요. 부부는 같은 하나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 선물은 내 이름으로 돼야 선물이지. 그럼 뭐 명의 줄 수도 있지 뭐. 아 그럼. 그래야 기분이 더 좋지고. 그냥 당신 거구만. 나 선물이 아니네. 그럼 명의 줄게. 명의로 줄게. 그럼 뭐, 자. 뭐 주는 거지 뭐. 뭐 어차피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지 뭐. 네, 피디님 그래 약속했어요. 사랑해. 나 좋은 선물 줬어.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해.
40년 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한 선물, 서민 갑부가 공증합니다. 본해숙 아파트라고. 산다는 건 참 치열한 전투와 같고 인생의 본분은 전진이라죠.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 끝은 있는 법이고, 실패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저 멀리 전진해 있는 인생을 만나게 된다는 혜중 씨. 아따 며느리가 애국자네. 세식이나고 요즘에 생각한 사람은 애국자요. 네, 맞아요. 오늘 며느리 많이 줘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일을 위해 도전을 꿈꾸며 살고 있다는 혜중 씨입니다.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길은 있어요. 반드시 열려요. 열리지 않을 때 포기하거나 가다가 말아서 그렇지, 내가 바른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반드시 길은 있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인생 최악의 순간 앞에서 그를 살린 건 바로 긍정의 힘이었답니다.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꼭 한 번쯤 기회가 올 것이란 믿음. 그렇게 그는 승자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푸른빛 바다가 펼쳐진 비우 맛집. 뭘 파는 집인고 하니? 맛도 깔끔한 게 구성도 너무 좋고. 일부러 먹으러 와요. 국민 보양식 전복죽입니다. 진하게 끓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 맛. 맛이 비슷하다고 해도 느끼는 기분이 틀려요. 여기에 11첩 한상 차림까지. 하나라도 흡수하고 가고 싶지 않았었어요. 올리원으로 넘버원을 만들자. 따뜻한 죽 한 그릇에 담긴 애영 씨의 인생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